추운 계절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시원함도 잠시 어느새 이렇게 눈이 쌓여가는 그런 계절이 왔네요. 벌써 11월 말을 달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담소 5화 돌아왔습니다. 우선 이 라디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제 코감기가 걸렸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요. 예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 약간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도 땡담소 5화 한번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지난번 4화까지 이후에 뭔가 사연이 조금 적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사연을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연에 관련된 노래를 들려드리지 않고 사연을 늘려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어났는데 설마 눈이 오려나 하고 일어났는데 제가 말한 11월 27일날 첫눈이 딱 왔더라고요. 심지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맞춘 걸까 싶어서 뭐지? 했는데 그 상태로 씻고 나왔죠. 씻고 나왔는데 출근 전까지 시간이 남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해 떠있고 밝고 눈이 쌓여있을 때 챌린지를 찍어야겠다 해서 바로 옷을 입고 챌린지를 찍었죠. 다행히도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땡땡수 때문에 11월 27일로 날짜를 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날에 뭔가 이때쯤 오겠다 싶어서 찍었죠. 딱 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놀라긴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 아침에 그렇게 찍어서 바로 올렸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좋더라고요. 놀랐어요, 지금 정말로. 빨리 낫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저도 아직도 돌려봐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았음 감사합니다. 최근에 좋아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BGM 이렇게 저희 노래들, 앨범에 있는 노래 그냥 쫙 틀어놓을 거예요. 자, 뭐하고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잘 생각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에어팟 안 들고 전화하는 것처럼 손 시려울 텐데? 손 시려면 꼭 건강이 먼저입니다. 손 정말 시려울 거예요. 밖에 추워가지고. 시험 기간. 하이 핸섬. 오늘은 보이스 라디오입니다. 누나도 출근한 직장입니다. 저도요. DJ로서 목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이게 기운 라이브다 보니까 날짜가 정해져 예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감기를 또 미룰 수가 없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라디오는 땡담소는 전부 다 보이스로 진행돼요, 여러분. 감기 조심해야죠.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제가 약을 안 먹잖아요. 약을 안 먹는다 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면 잠깐 힘들고 씻고 나면 괜찮다? 그래서 계속 괜찮아. 안무레슨 할 때까지도 괜찮아.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하필 지금 또 그러네. 예. 왜냐면 우리 땡스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면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하세요. 부모님도 이제 제 라이브를 다 챙겨보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항상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제 또 분명 이 라디오 끝나면 전화나 문자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네. 그럴까봐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약도 너무 이렇게 자주 먹고 의지하면 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거 아니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비타민 잘 챙겨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안 좋으면 병원은 가긴 해야 돼요. 이게 괜찮겠지 하는 것과 억지로 참는 거랑은 다릅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땡담수 5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좀 많습니다. 10개 남짓돼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이님, 훈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2 땡스입니다. 저는 12월 달에 고2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공부 중입니다. 하지만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좋은 대학 가고 덜식수도 볼 수 있는 거 다 아는데요. 그리고 저 집중을 못하겠어요. 집중을 하려고 하면 너무 불안해서 집중을 못하겠어요. 국어를 공부하면 수학은 언제 하지? 영어는 어떻게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제가 롤모델이라고 하시네. 제 롤모델 훈디님은 연습하기 싫거나 지쳐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알려주세요. 우선 제가 롤모델이라는 거에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습하기 싫거나 지쳐있을 때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해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할 때 좀 더 자기 개발에 신경 쓰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뭔가 이렇게 신경 쓰다가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지쳐있거나 하면 오히려 저는 중단하고 잠시 제대로 쉬어요. 뭐 어느 날은 그냥 뭐 안 하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노래만 듣기도 하고 추명상 보는 거로 이제 대체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이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해야 될 건 많은데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하나하나씩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균 90은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약간 플랜을 좀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락치기도 물론 해본 적이 있고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해본 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플랜을 잡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국어 공부는 이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겠다. 그리고 수학은 이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 플랜을 좀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마음이 급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까지 가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공부를 막 엄청 잘하거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은 아니었어서 이렇게 공부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나 싶지만 제 경험에 빗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은 무조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막 공부에 집중할 순 없겠죠. 하지만 그런 집중이 안 된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어 하고 있을 때 수학 생각하지 마세요. 국어 하고 있을 땐 국어만, 끝나면 수학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꼭 잘 보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자, 다음 분. 포앤선님, 사람들이 훨씬 앞서가 있을 때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람들이 본인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게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 질투가 난다. 이거 정말 공감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이겨내온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나를 알아야 돼요. 우선 본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본인을 알게 되면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려져요.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을 먼저 잘 돌아보고 그 상황에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단 본인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뿌니님, 로트킹 보고 던식스 보다가 태훈님에게 감겨버린 1위입니다만 나이가 태훈님이 너무 아가여서 이 케이팝 고인물 할미는 양심에 찔려 땡스 선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태훈이 영상 보고 던식스 노래 듣고 있지만요, 태훈님 보고 웃고 있는 양심 없는 이 할미의 현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훈님은 마음을 품어도 될까요? 이거는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 거라 생각해요. 예, 로트킹 보고 이제 저희 감겨버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웃고 있는 양심 없는 이 할매의 현타는 느끼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좋아해 주시고 네, 정말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뭐랄까 좀 뿌듯해지는 사연 보내주셔서 마음을 품어도 됩니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뿌리님.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애땡이님, 잠깐만, 그리고 땡스 선언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제 저를 마음에 품고 되시니까 땡스 선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자, 애땡이님, 아니 오빠 제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거든요. 오빠 제 친구들 좋습니다. 근데 다들 최태훈 잘생겼다고 탐내고 자기들끼리 최태훈 페이스캠 보고 있어요. 오빠 뺏기는 거 아니겠죠? 하하하.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좋은 사연을 보내주셨을까? 예? 제 입이 귀에 걸리겠어요 아주.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저를 잘생겼다고 탐내한다.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캠을 보고 있다.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에 마음에 드는 페이스캠이 크게 있진 않아요. 네, 제가 마음에 드는 페이스캠이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뺏기는 거 아니겠죠? 고민이시구나. 어렵다. 이거 사연 좀 어렵습니다. 근데요, 저는 저희 땡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최태훈이 내 사연 읽어주면 좋겠네 라는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살 대학생입니다. 전 대학교에서 첫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극 I여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발표하는 걸 진짜 싫어하고 잘 못해요.
긴장도 많이 해서 다리에 힘도 풀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완전 와르르 맨션이 되는 타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긴장 푸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긴장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월말 평가 같은 거 보면 긴장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긴장하더라도 몸이 반응하게끔 준비를 해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준비할 때 정말 제대로 준비를 잘 해간다. 그러면 이제 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긴장을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긴장을 하더라도 이제 금방 풀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타입이라서 우선 저는 뭐 무대 전에, 로투기인데 긴장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무대 전에 되게 몸을 많이 털었어요. 그 줄넘기 하듯이 몸을 좀 털고 호흡을 하고 어깨 힘 풀고, 네, 어깨 힘을 풀고 호흡을 좀 하고 몸을 털고 줄넘기 하듯이, 그리고 스트레칭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에 안정을 줘요. 그러고 나서 올라왔어요. 네, 저는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저의 긴장 푸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방식이 달라서 본인이 긴장 푸는 법을 아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가이아산. 근데 이거 저도 어느 정도 알긴 해요. 저도 아이 성향이 있는 이라서 다리에 힘도 풀리고 목소리 떨리고 완전 와르면 저 너무 알거든요. 근데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발표하는 걸 보고 있고 당연히 보고 있죠. 근데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본인이 해야 할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남들의 시선이나 그런 거는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점점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의 호흡이 들어오고 본인의 템포가 생기면서 긴장이 좀 풀릴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발표 잘하길 바랄게요. 와, 다육회 첫발 진짜 떨리긴 하겠다 진짜. 파이팅. 좋습니다. 자, 다음. 와, 이번엔 되게 길어요. 커피달달님. 취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 저에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딱히 취미가 없어서. 던식스를 매일 보니까 저희가 취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좋아하니까 찾아보고 그러는 거지 취미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억지로 보고 그래 보긴 했는데 저는 음악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다른 훌륭한 분들 보면 뭔가 생산적인, 스스로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취미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영화를 엄청 많이 보셔서 평론가처럼 의견을 말할 수 있다든지. 저도 취미를 갖고 싶은데 저 스스로 좋아하는 것 플러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취미를 갖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땡담소장님, 별명 생겼다. 땡담소장님은 축구 꾸준히 하잖아요. 그것 말고 취미가 또 있나요? 어떻게 찾았나요? 제대로 된 취미를 갖고 싶은 제 고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취미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사실대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공연에 한번 아쉽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랄까 저도 생각보다 이 공허함을 좀 느꼈어요. 저도 그런 저에게 좀 놀라서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럴 때일수록 취미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꼭 그런 무슨 일이 아니어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무조건 있어요. 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이. 그럴 때 이제 취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축구였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가 제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이 몸의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체력에도 도움이 되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처음에 취미를 찾을 때 내가 뭘 좋아할까, 즐길 수 있는 게 뭘까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축구였고, 그러다 보니 근데 축구가 마침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취미를 점점 더 열심히 즐기게 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찾았어요.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축구 말고도 저는 수영도 할까 했었어요. 수영도 좋아하거든요. 수영도 좋아하고 뭐 복싱도 좋아하고 일단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수영은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잘 못 가고 있고 못 갈 것 같고, 복싱도 이제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뭐 여건상 여러모로 시간도 그렇고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찾은 게 축구였어요. 축구는 제가 이미 했었고 운동장만 가면 혼자 볼만 있으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축구였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음악 듣는 게 뭐 비생산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생산적인 걸 원하시니까 저는 가끔 책도 읽긴 해요. 가끔. 근데 뭐 꼭 취미가 그렇게 생산적일 필요는 저는 크게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 어쨌든 결국에 취미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내 어떤 뼈가 살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취미가 한두 개씩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벼운 취미들부터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되게 딥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취미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쉬고 싶을 때 찾는 게 뭘까? 아니면 이걸 하면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재밌어지는 게 뭘까? 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 찾아본다면 이제 점점 그렇게 타고 해서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타고 단계를 밟아가다 운 좋게 축구가 제 일에도 도움이 돼서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너무 막 그렇게 뭐랄까, 나 생산적인 거 해야지 라고 이렇게 뭘 하지? 라고 무겁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음악과 관련된 게 저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운동을 하는데 사이클을 탔거든요. 사이클을 탔는데 힘들잖아요, 사이클이. 그리고 뭐 보는 거 없이 막 엉 때리면 되게 이 심리적으로 나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까봐 저는 음악 방송을, 모음집 있잖아요, 그런 걸 틀고 봤어요. 근데 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훅훅 가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야외에서 타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쨌든 운동도 되지, 음악도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이클 같은 거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음악 틀어놓고 운동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운동도 되고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사연 보내주셔서 커피 달달님.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은 눈물을 잘 흘리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거나 억울하면 저절로 눈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연의 눈물을 어떻게 참는 거지? 가르쳐주세요. 눈물을 참는다. 어렵죠? 저는 사실 눈물 참지 말라고 해요. 울고 싶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물을 너무 안 흘리게 되면 저는 억지로라도 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으면 굳이 안 참는 게 좋아요. 감정 그대로 소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민이 이제 눈물을 어떻게 참냐가 고민이시니까 제가 그 눈물을 참는 방법은, 저는 이제 어릴 때 보면 울 때 그 상황, 제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럼 눈물이 계속 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굳이 뭔가 이렇게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우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눈물이 좀 멈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로트킹 떨어졌을 때도 이제 멤버를 다 울 때 저는 좀 참으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참았냐면 이 제 감정에 너무 몰입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 순간만큼은 나라도 좀 뭐랄까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참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 순간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면 그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울게 되는 그 이유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울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참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생각보다 눈물이 잘 멈춰요. 네. 하지만 눈물 참지 마세요. 울어야 돼요. 때로는 울 때도 필요해요.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저는 그래서 진짜 아직도 너무 안 운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슬픈 거 보면서 울기도 해요. 일부러.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참았다 라는 거. 좋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1절 정도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와, 누구냐? 자, 가보겠습니다. 자, 코코로님, 나의 사랑하는 복숭아 태훈아 안녕. 여러가지 힘들 때 땡덤소를 해줘서 고마워. 이 컨텐츠를 한국어 선생님께 소개했더니 아주 한국어 공부가 된다고 말해줬어. 나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줘서 고마워.
오늘의 일을 고민으로 태훈의 생각을 듣고 싶다. 난 내일이 너무 좋다. 그러나 입장이 바뀌어가면서 지도나 관리하는 일이 많아졌어. 그 일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처한 입장도 이해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졌을 때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냐.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죠. 하고 싶은 일은 참는 겁니다. 참는다기보단 미루는 거죠. 네. 근데 우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이제 지도를 하시는 입장이 되셨다는 거에 저는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고민을 크게 많이 하고 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다 라는 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쉽게 이겨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미루지 않는 편이에요. 해야 할 거를. 그래서 해야 할 게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먼저 빠르게 끝내놓고, 그게 너무 많으면 해야 할 일들을 우선 계속 이렇게 해내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중간에 잠깐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다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 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다라고 좀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좀 몸에 이제 익숙해져서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중간에 지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우선 해야 할 일의 가치 판단을 따졌을 때 해야 할 일이 먼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를 본인이 판단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파이팅. 근데 이 문제는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파이팅. 자, 그리고 이제 5개 남았습니다. 이분도 좀 기시네요. 좋다. 자, 스컬핑님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수능이 끝난 고3 스컬핑입니다. 일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0살을 앞두고 설렘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몇 년간 공부만 하다가 이제 할 게 없어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20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태훈 오빠와 땡스 언니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항상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다 같이 파이팅.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우리 댓글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능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수능 파이팅. 너무 고생했어. 너무 잘했고 20살 저도 사실 저는 20살 때 라우드를 했습니다. 그 전에 라우드를 준비했고 20살 때 라우드를 했고,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20살 때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살 때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고민이에요. 왜냐면 이 20살이 됐다는 건 어쨌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하고 본인이 삶을 만들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정말 내가 문과였는지 이과였는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은 좋아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그렇게 추천을 해서 꼬리를 물어보고 쭉쭉 찾아보면 어느 정도 길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그 생긴 길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살아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가 저는 학생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이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였고, 네, 지금 이렇게 댓글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거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대신 전 정말 꼭 하나 이렇게 명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기를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뭐든 꾸준히 열심히.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저도 이거 어릴 때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얘기를 해주실 때 쉽게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네.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꾸준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찾아볼 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진로로 가야 하고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잘 찾아보시고 그거를 꾸준히 좋게 해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모순일 수는 있지만 경험해보는 건 저는 뭐든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책임감 있는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지만 너무 무게감 갖지 마시고 편안하긴 좀 그렇다. 너무 무게감 갖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경험이 중요해요. 파이팅. 이제 댓글로 많이 써주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약간 후회하는 건 저도 노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적긴 했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저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겠죠. 그럴 타이밍이. 네. 그래서 파이팅! 사는 게 참 어렵죠. 어려워서 응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요. 파이팅! 자, 다음 분 스모모님. 하루 24시간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도 많고 퇴근이 영원한 시간도 확보하고 싶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중. 그러면 자기의 수면 시간을 깎을 수밖에 없고 다 우선하고 싶은 완벽주의 저에게 타협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저 너무 공감해요.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이렇게 다 하고 싶다면 본인이 감수하는 게 맞고, 본인이 감수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 다른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좀 깎아내는 게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팬분들께 건강을 중요시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 너무 소중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우선순위나 어떤 좀 어렵네요.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걸 다 우선순위 여겨서 시간을 다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싶다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면 시간을 깎는 걸 본인이 감수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응원하는 시간을 좀 깎으셔도 좋으니 잠을 좀 더 자십시오. 건강이 우선입니다. 정말 건강이 우선이에요. 잠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진짜로 저 큰 결심 내렸어요. 진짜 진심으로. 가족들과의 시간 정말 너무 소중해요. 일 중요하죠. 미래를 위해서.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나 혹은 잠이야. 그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저에 대한 시간을 한 1, 2분을 줄여서라도 잠을 1, 2분 더 자세요. 진짜로. 아시겠죠? 잠이 중요합니다.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보고 힐링해야 된다고요? 아니 저를 안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벽을 쌓으라가 아닙니다. 저에게서 멀어져라가 아니에요. 저한테 쓰는 시간 1, 2분을 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을 1, 2분 더 자세요. 알겠죠? 파이팅. 자, 치즈님. 중독인데 어떡하냐고요? 큰일 나긴 했다. 약은 없습니다. 자, 치즈님. 오빠들이 너무 좋아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만 이거는 저 일단 심심한 사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랑 보낼 수 있으니까. 네, 저랑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저희 함께 같이 보내시죠. 예. 저희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개복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민한 제 성격 때문에 매일이 피곤한 땡스입니다. 제가 특히 소리에 예민한데요. 키보드 타치는 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메시지 알림 소리, 발꿈치 쿵쿵 거리는 소리 등 신경 안 쓰려고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저는 태훈이는 예민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편인가요? 고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힘듭니다. 아니 이거는 저도 예민할 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리에 예민하다기보다 본인이 예민해서 그 소리가 짜증나게 들리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판단하고 제 경험에 빗대어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보통 그래요. 제가 예민할 때 그런 주변 이렇게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리고 짜증나게 들려요. 근데 그 원인 제공자라 해야 되나? 원인 제공자라는 게 맞나?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분들께 가서 혹시 소리 좀만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잘 말씀드리던가 혹은 본인이 그런 소리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단 저는 이제 제가 예민해져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니까 저는 제가 내가 예민하다 하고 이제 넘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정말 소리에 예민하신 것 같아요. 주변 이 어떤 상황이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주변에 되게 소리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네. 근데 여기 예민한 제 성격 때문에 매일이 피곤한 땡스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정말 이게 본인이 이게 감내하기 힘들다 하면 이제 그 원인 제공자한테 가서 좀 혹시 소리 좀만 줄일 수 있을까요? 나 어떤 이런 타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내하거나 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되게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가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서 짜증나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감내를 하거나 가서 타협점을 보거나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댓글도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명상 추천.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샤님. 저는 항상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전 수줍고 조용한 사람이 아니지만 친구를 사귀는 데는 서툴러요. 그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들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조언은 필요 없고 태훈이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요. 본인을 탓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제가 지금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노래 잠시 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숨을 쉴 필요도 없고 내 노력이 헛되었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냥 그 사람들과 본인의 결이 맞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정말 기죽지 마요. 절대. 그리고 친구 많은 것도 너무 당연히 좋죠. 저도 어릴 때 두루두루 친했으니까. 근데 물론 친구를 사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죽었을 때 제 장례식장에 와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해줄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저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 당연히 해야 되고 다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거에 크게 상처받거나
뭐 잘못됐다 생각하거나 자책받거나 하지 마세요. 관계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어떤 누군가의 선택이나 이런 걸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죽지 마세요.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아시겠죠? 아이, 걱정되네. 혹시 듣고 계신가? 지금 라디오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면 댓글 한 번만 써주실래요? 나샤님 듣고 계신 건가? 안 계시더라도 언젠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나샤님 정말 자책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잘못했다 생각하지 말고 친구 만드는 거에 있어서 노력하는 거 너무 좋고 멋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결이 안 맞았던 것 뿐이지 그렇게 딥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네, 이렇게 땡담소 5화 사연 마무리가 이렇게 됐네요. 네, 이번에는 사연이 아까 누가 댓글로 써주셨는데 되게 롤러코스터처럼 다양했어요.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진행해본 방식이었는데 오히려 전 거보다 이렇게 뭐랄까 노래 없이 사연들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이렇게 간간히 여러분들이랑 땡담소라는 컨텐츠로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식 컨텐츠로 생겨서 전 너무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DM을 했을 때도 뭐 신입 땡스다, 뉴 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땡담소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땡담소는 이렇습니다. 보이스로만 진행을 하고요. 네, 이렇게 사연들 보내주신 거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어떤 조언이나 위로의 말씀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땡담소 우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갈 때쯤 코가 괜찮아지네. 꼭 이런다니까. 감기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연에 지장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땡담수 6화도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사연이 없으셔도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안 보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땡담소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11월 마지막 주 잘 보내세요 여러분. 땡담소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끌게요. 슝.